조선 방산 원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자동차 종목들, 그 많은 종목들 안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조방원 이후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이니 미리미리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외인들의 매수세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는데, 지수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조방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무너지고 과연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전히 조방원이 가는 것이냐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종목들이 좀 빠지다가도 또 잘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도 언급을 몇 번 드렸는데, 오늘 증시를 보니까 지수가 초반에 좀 빠지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DLNC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좀 비슷한 맥락을 보이면서 시장 하방을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쭉쭉 치고 나갈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여타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호실적에 힘입어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상승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앞으로 이제 장세에서 살아남을 종목들은 누가 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간밤의 이슈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야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이 상당히 이제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괜찮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느낌도 좀 나기도 했고요. 주가가 굉장히 잘 갔다 이건 아니지만 실적 선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AI 수요는 탄탄하구나, 여전히 AI 반도체에 대한 니즈는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제 실적이 좀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엔비디아 주가인데,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한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여전히 강세입니다. 솔직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주목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시장에서 관심 안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투자자도 많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달에 이제 상호관세 우려 때문에 주가 좀 많이 떨어질 때, 이때 지수 다 무너지면서요, 주가 떨어진 이후로는 지금 4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수요 여전히 강하고, 그에 따른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실적이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사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여전히 강하구나,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AI 반도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게 SK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 좋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삼성전자가 이게 제가 계속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듭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요. 갈 거라고도 보고. 근데 이게 비교를 하면 그래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비교를 해보면, 이 비교를 왜 하냐 그럴 수 있는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서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안 사고 SK하이닉스를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한다라는 건 이게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만 넘어간다, 삼성전자도 가야 된다, 삼성전자 이런 평가받으면 안 된다 하는데, 이게 1등을 뺏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그 업황 내에서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SK하이닉스가 1등을 뺏었잖아요. HBM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그 기술력 측면에서 앞서 나가다 보니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삼각동맹 구도 자체가 굉장히 견고해요. 이러다 보니까 AI 모멘텀이나 반도체 관련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SK하이닉스부터 갑니다.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제 좀 후발주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그럼 지금 뭐 고평가돼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늘어나는 거 보면 상당하고 어지간한 성장 뭐 고성장주보다도 훨씬 마진율이 높아요. 마진율이 무슨 40%대가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도 35%에다가 심지어 PER이 높기를 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6.96배, 7배가 안 됩니다. 내후년으로 가면 이제 뭐 6.5배 정도까지 떨어지고 이러다가 이제 PBR도 1.26배 될 걸로 기대되는데 1배수 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올라갑니다. 사실 마진율이 그냥 일반 기업들만 보더라도 막 40%, 30%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렇게 PER이 헐값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좋은 주식은 헐값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헐값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고가를 쓰는데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계속 이제 많이 담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많이 담지만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런 이제 측면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네이버랑 이제 카카오그룹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한 26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사볼만 하지 않을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26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뭐 페이는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제외한다 하더라도 카카오뱅크라든지 이제 카카오 같은 기업들 주가가 이제 그동안 정말 잘 가다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까지 엮여버리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낙폭도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차라리 테마를 안 끼고 SK하이닉스처럼 그냥 산업에 대한 호황 기대감으로 갔으면 그냥 AI 소프트웨어 성장 기대감으로 플랫폼이 간다. 이런 기조로 가버렸으면 아마 이렇게 빨리 오르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찌 됐건 조정이 나왔고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매물대라 조정이 나올 때가 되기도 했었어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거든요. 과거 이제 지지라인 형성했던 매물대라 돌파하려면 이렇게 급격하게 한 방에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셔도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등했을 때도 저항 한 차례 맞았고 떨어질 때도 지지받았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매물대로서 이제 가격대가 견고하게 자리 잡아 있는 구간이라 이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급등한다고 한 방에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눌림이 기술적으로 나왔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냐? 뭐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한 24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만 원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또 슈팅이 나온 겁니다. 여기도 매물대거든요. 23만 원, 4만 원대가. 그래서 제가 지금 선거드린 요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요 매물대는 돌파하기 전엔 저항이지만 돌파하고 나선 뭐예요? 지지가 됩니다. 여기도 지지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3, 4만 원 정도 가격대를 지지 라인으로 구축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4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주가 조정에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6만 원 아래부터는 이제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괜찮은 자리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요. 어차피 또 이제 한국 주식으로 장기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고 또 AI 산업이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양자 컴퓨터나 이런 거 찍을 만한 거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단어 세게 얘기하자면 찍을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양자 컴퓨터예요 지금. 다 테마주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양자 컴퓨터 수혜를 하나도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물론 양자 컴퓨터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고 또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초보 투자자분들이 건드리기에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완전 말 그대로 진짜 테마니까.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정석부터 차근차근하게 투자를 해나간다 그러면 테마는 진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이 이슈로 접근해야 되고 제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 레벨이 올라가 있는 고수들이 건드려야지 그 일반적인 대중 투자자들이 테마주 너무 좋아하면은 그 매매가 롱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를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직 실력이 되지 않는데 너무 테마주들에 이제 휩쓸려 다니게 되면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나 떨어지더라도 네이버 카카오나 차라리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게 낫지. 왜냐면은 테마주들은 기약이 없어요. 빠져버리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지 여부에 그냥 이슈가 다시 불어와야 되는데 그거 불어올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죠? 실질적으로 근데 돈 잘 벌고 있고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업종들은 좀 빠지더라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훨씬 더 많이 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쪽을 보시고, 네이버나 카카오그룹주도 이제 첫 파동입니다. 첫 파동 이후에 첫 조정 나왔는데 여기서 끝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지수도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연말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은 해야 된다.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간밤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7월에 금리 인하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 그었잖아요. 지금 이제 관세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관세는 완전 새로운 국면의 관세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스탠스 계속 취하고 있고, 범어 연준 부의장이나 아니면은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7월 달에라도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얘기해도 7월에 안 하겠다는 거지, 연내에 2번 하겠다라고 했으면 뭐 8월에 결정 안 하면 9월부터는 하는 거죠. 뭐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뭐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수는. 그러면 결국 갈 만한 게 뭐겠어요. 뭐 SK하이닉스 상대적으로 들가긴 하지만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인공 이제 현대차, 기아,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애들 가는 거죠. 우량주들. 뭐 그것도 아니면 이제 방산이나 조선, 원전 이런 거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좀 지주사 가고 있고. 또 외인 수급 제가 체크해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요즘에 방탄소년단 컴백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하이브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이런 쪽 이제 외인들 수급 가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봐야 될 게, 기존에 원래 이제 대한민국 증시에서 지금 뭐 6월달 들어서도 그렇지만 4월 초에 상호관세 이슈 나오고 증시 무너진 다음에 거의 한 2달 이상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6월 들어서는 뭐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야 쉬어갔지만 그간의 흐름은 뭐 무서울이만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끌어올렸던 거는 뭐 요즘 말을 또 만들었던데 지금 조방원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조방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태조 이방원 할 때는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그 다음에 방산, 원전 이런 거였거든요. 태조 이방원 할 때는. 근데 이제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양광 지금 미국에서도 친환경 쪽 그렇게 뭐 밀어주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있던 혜택 다 뺏어오는 경향이니까 친환경주 잘 못 가서 태양광 좀 탈락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요즘 부진하니까 2차 전지 탈락했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지주사에다가 금융주 껴가지고 지금 조방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주사, 금융주, 그 다음에 솔직히 상법개정 아니었으면 옛날에 쳐다도 안 보는 건데 지주사, 금융주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달리 봐야겠죠. 그래서 지주사, 금융주, 거기에 조방원 하면은 조선, 방산, 원전.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조정이 나오잖아요. 전 기회라고 봐요. 뭐 물론 이제 이미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은 잘 이제 눈치 봐서 수익 내면 되는 건데, 특히 제가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10년짜리라고 그랬어요. 조선도 제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빅 사이클, 장기 사이클을 그리는 애들은 조정 나오면 땡큐예요. 여기서 끝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시장에서 시들해지는 시점을 잘 생각을 해보셨다가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차 파동인데요. 이렇게 1차 파동 나오고 끝난다고? 그럴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기존에 이제 수익 보고 있던 분들이 떨어지던 말던 그냥 꽉 잡고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수익 잘 보고 있으면 조정 나올 때 좀 매도도 하고 그래야죠. 수익 실현도 하고. 근데 못 샀던 분들이 또 진입을 노려볼 수 있고, 뭐 수익 봤던 분들도 재진입을 이제 숨고르게 하고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조정 구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전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있고 공부가 돼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런 기존의 대장주들 조정 나오길 기다렸을 겁니다.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가 쓰고 있어서 솔직히 이거 뭐 어떻게 신규로 들어가겠냐 싶은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데,
요즘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뭐 솔직히 올라간 거 비하면 빠진 거라고 볼 수도 없기는 한데 좀 쉬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BHI나 GNC 에너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후발주자로 갔었던 이제 한전 KPS나 한전 기술 그리고 한전 산업 이런 종목들도 한 차례 쉬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은 지금 뭐 원전 해체까지 가는 지경이니까 뭐 우리 기술이나 그다음에 우진, 뭐 오르비테 이런 종목들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이클이 돈 거예요.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이 돌면 보통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이후에 이제 재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때 또 이제 공략을 노려볼 수 있어요. 그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못 샀던 사람들도 살 기회. 제가 그건 나오면은 또 영상을 통해서 언급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새롭게 등장해야 되는 섹터가 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 이제 주도했던 섹터들은 지수 조정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그동안 많이 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다시 말해서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럼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뭐 지금 지금 조방원이라는 섹터를 통해서 5개 섹터에서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수 조정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걸 팔고 매도했어, 수익 실현했어. 그럼 돈을 벌었네? 안 벌었을 리는 없죠. 지금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는데. 그럼 그 번 돈 가지고 뭐 할까요? 주식시장 뜰까요? 그럴 리가. 지금 금리 인하 하는데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하는데 미쳤다고 그거를 이제 현금 확보해서 그 돈 다 빼버리겠습니까? 또 재투자하죠. 무조건이죠, 이거는. 예. 분명히 또 재투자할 겁니다. 왜? 금리 인하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게 저금리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금리 더 낮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화폐 가치 더 떨어질 건데? 증시 더 올라갈 건데? 누가 매도하겠습니까? 누가 그거 현금 빼겠어요? 금리 인상할 때처럼 2022년, 23년 이런 때도 아니고. 그럼 또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동안 안 갔는데 앞으로 갈 만한 섹터로 가요. 그게 어딜 것 같아요? 그쵸. 결국 호경기가 오면 갈 섹터. 자동차. 그리고 금리 인하 되면, 미국 금리 인하하면 수혜받을 섹터. 로봇, 제약바이오. 이런 혁신 업종들로 돈이 몰려갈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저 SK하이닉스 황소처럼 저렇게 밀어붙이면서 올라가는 것도 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지금 조정 나오는 거 기회라고 봅니다. 예, 잘 타이밍 잡아서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하나하나 보면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조정 나오는데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기아 좋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어지간해서 먹는다고 봅니다. 매집해 나가시면. 근데 이제 기왕이면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순환 출자 구조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그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상 안에서 순환 출자 구조라고 뱀이 꼬리를 문 형태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가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좀 평가받고 있기도 하고요. 글로비스나 이제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이 지배구조 안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랠리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현대오토에버는 이번에 스마트 팩토리 수혜까지도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로봇 분야까지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차 그룹 안에서 소프트웨어 담당하기 때문에 얘가 이전에는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나 뭐 공장 자동화 로봇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자율주행 종목이었어요.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 담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존에 그 기대하고 있었던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흔히 이제 피지컬 AI의 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피지컬 AI가 이제 AI 산업이 갖춰지면서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거 다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AI 산업이 커지면서 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요즘 잘 빠지지도 않는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HD 현대일렉 이게 여기서 또 가잖아요. 현대일렉 잘 떨어지지도 않아. 이게 요즘 다 AI 산업들이 이래요. 효성중공업 또 신고가 썼네. LS일렉 야 이렇게 셉니다. 전선주들이. 이게 왜 세냐면 이게 벌써 한 3년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23년부터 급등했는데 HD 현대일렉 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2023년이 뭐야 2022년 이때부터 엄청나게 갔는데 진짜 많이 간 거면 2020년부터도 올랐고
22년에도 쉬었다가 또 올랐고 3년, 4년, 5년 지금 몇 년을 오르는 겁니까? 지금 5년 동안 내리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다 AI 산업 성장으로 이렇게 5년 내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제 AI 산업이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이냐. 처음에 뭐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고 HBM 수요 늘어나니까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쪽이 간다 치는데 그 다음에 뭐 소부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볼만한 거는 오케이 이제 데이터 센터 갖췄어.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은 전력이 많이 필요하네. AI로 이제 넘어가려면 전력이 옛날에 그냥 몇 배씩 필요하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네. 그냥 기존에 전력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퀀텀 점프하는 수준으로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을 다 빠꾸시킨 거예요. 친환경으로 지금 전력 이거 AI 산업 도저히 조달이 안 되니까. 이게 괜히 뭐 진짜 환경 파괴 사이코패스들이어가지고 지금 각 나라들이 탈원전을 지금 취소하고 다시 원전 돌리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완전히 지금 바로 태양광 풍력으로 못 넘어가거든요. 원전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또 그나마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원전 전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 인프라 수요가 있으니까 AI 기반으로 얘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태 올라갔던 건 미국발 수혜로 간 건데 미국만 발생할까요? 전 세계 뭐 다른 나라는 AI 안 할까요? 유럽은, 중국은, 아시아는 다 AI 해야죠. 개발도상국들은 시간 지나면 다 해야 됩니다. 그럼 걔네까지 이제 하면은 주가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실적 컨센 대비해서도 더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렉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갖고 있으면 매도할 이유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신규 진입이 무서운 거지. 이건 갖고 있으면 뭐하러 매도합니까? 이거 매도 저 같으면 안 해요. 이런 거 뭐하러 매도해? 추세 깨지면 뭐 그때나 고민해보지. 심지어 제가 여기서도 이거 신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여기서도 이거 신규 진입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규 진입해도 된다 그런 건 현대일렉이 아니고 효성중공업이었죠. 왜냐면 효성중공업이 더 괜찮아 보였거든요. 5월 달에 먼저 가기도 했고 신고가 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도 또 간다니까요 지금. 갖고 있으면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여기서도 제가 사라 그랬는데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I 생태계가 이만큼이나 파급 효과가 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파급 효과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AI를 갖추기 위한 AI 인프라 종목들이 많이 갔구나. 예를 들면 AI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갔고, 그리고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전력 인프라가 갔고, 그리고 전력 인프라까지 갖춰졌으니까 그 전력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 원전이 그 다음으로 간 거예요. 순서가 딱딱 이치에 들어맞게 올랐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피지컬 AI예요. 오케이, 이제 원전 통해서 이제 다 전력 조달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돌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AI 만든 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가는 거고 요즘 양자 컴퓨터 얘기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뭐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하면서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더 잘 갈 거다 그랬는데 그래도 미국이 더 잘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할 거면 한국 주식 하지 마세요. 그냥 미국 주식 사세요. 양자 컴퓨터를 무슨 한국에서 사고 있어. 그냥 테마주 정도나 되는 거지. 테마주를 할 거여도 미국 거를 하는 게 낫죠. 예. 그리고 비만 치료제 살 거면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를 사야지. 뭐하러 한국에서 삽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사지 말라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기왕이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테마주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걸 사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로 이제 넘어가면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게임주들이 AI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플랫폼 기업이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 수혜받는 기업은 플랫폼이에요. 그리고는 잘 없어요. 뭐 더존 비지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페24나 뭐 이런 종목들이나 이제 수혜받는 거지. 더 나아가면 네이버 카카오 말고 잘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 볼 거면 한국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AI를 구동시켜 가지고 미래 도시를 구축하고 미래 산업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 단계가 뭐예요? 피지컬 AI입니다. 이미 단어까지 나와 버렸잖아요. 피지컬 AI가 뭐가 들어가요? 핵심이 자율주행이랑 로봇이에요. 왜 자율주행이랑 로봇일까? 로봇을 자율주행 시킨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로봇이 알아서 공장을 돌려라.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로봇.
다시 말해서 인력 대체가 핵심입니다. 이번 인프라 사업은. 기억해야 돼요. 이번 인프라 사업은 제가 계속 인프라 사업은 얘기하죠.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 거예요. 이번 인프라 사업의 핵심은 어떻게 인건비를 대체하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뭐 현대오토에버나 이런 종목들도 계속 이제 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동안 자율주행 움직일 때는 끄떡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율주행이 시행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규제 풀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부 쪽에서도 뭐 돼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일론 머스크야 뭐 정부 일도 하면서 트럼프 옆에서 좀 샤바샤바도 해가지고 규제도 풀어주고 하니까 지금 로봇 택시도 이제 일사천리로 하려고 하는 거지. 테슬라 정도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는 시각이 많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테슬라가 로봇 택시도 하고 자율주행도 이제 한다고 막 얘기가 나오니까 자율주행 모멘텀,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모멘텀 불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AI 만든 이유가 다 로봇이랑 자율주행 때문에 한 건데 심지어 전기차라는 것도 뭐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게 친환경적인 인간이어서 전기차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미래차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율주행 구동시키고 이거 다 하려고 초석을 다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간에 프로모션 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엄청 이제 가격 떨이로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되게 자원봉사자여가지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최대한 많은 테슬라 자동차가 지구상에 돌아다녀야 데이터 수집에 유리해지고 그래야 자율주행 완성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자동차를 전자화시키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친환경 모멘텀이라기보다. 물론 친환경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근데 테슬라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친환경보다는 자동차의 전장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 안에서는 미래차에 이제 해당되는 사업부를 담당하는 게 현대오토에버다. 이제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유리한 구조를 점해 나가는 게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로 지금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뭐 조방원, 뭐 지금 조방원처럼 주가가 엄청 날아간 종목들도 아니고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이에요.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히 현대차 기아 주가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던 종목인지는 뭐 지금 주가 상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와 지금 자동차를 사는 게 맞나? 뭐 수출 감소했다고 난리인데 자동차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동차라는 업종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닥 쳤다고 생각될 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수출 데이터 나왔다 떨어졌다 하는 거 언제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거를 산정하면은 이젠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왜? 미국이 금리 인하하니까.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프로모션도 좋아져요. 자동차 현찰 박치기로 다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대출 끌고 오고 뭐 리스 사고 현금에다가 이제 좀 대출 껴가지고 사고 하는 건데 금리가 높으면 이거 뭐 차 사기 쉽겠습니까? 금리가 낮아야 차 사기도 좋아요. 유리해요. 비용도 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떨어지면 자동차 구매도 훨씬 많아질 겁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구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연말부터 금리 인하 시작한다고 하니까 자동차도 벌써부터 들썩거리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차 바꿀 것 같거든요. 불경기 때 이제 사람들 차 안 바꾸고 버티고 있었는데 심지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한번 그 매수세가 불기는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소매 판매도 방어가 되고. 근데 그거는 좀 가격 올라갈까봐 좀 그냥 빨리 매수한 거지 이게 넉넉해가지고 매수한 수요가 아니에요, 사실.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차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사실 필수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차 굳이 필요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어지간한 이제 한국 도시들 웬만한 데는 상당히 문명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미국이 문명 발달 안 된 건 아닌데 거기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걔는 뭐 슈퍼마켓 갈 때도 차 타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뭐 무슨 2시간 걸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차가 필수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모여 살고 우리나라는 땅덩이도 좁아가지고 거기에 다 붙어 있으니까 사실 차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지방은 차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방도 뭐 대도시나 이런 데 가면 굳이 차가 필요하진 않아요. 안 끌라고 하면 안 끌 수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조금 외진데로 가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뭐 투자 시장도 활성화되고 자산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또 여유가 생기면서 차를 바꾸는 수요도 나옵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찐파동이죠. 왜냐면 호경기를 기반으로 차를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갈 거예요. 먼저 현대차 기아가 움직이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으로 누가 가냐면
한국단자, HL만도, SL, 뭐 화신,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코리아FT,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 뭐 아진산업도 있고 뭐 서진오토, 뭐 MS오토텍 많은데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서 들어가도 안 늦습니다. 지금 뭐 현대위아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게 좋은 게 현대차 그룹 안에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이제 좀 유리한 고지 점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미래차 산업에 해당되는 뭐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을 먼저 보는 게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랑 현대차가 이제 움직일 것 같고 얘네가 움직일 때쯤이면 그때부터 얘네 사는 게 좋아요. 화신,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얘네가 아마 추세를 말아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때부터 얘네 진짜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이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이때 이거 상승 보이시죠? 이런 상승 또 나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대기하셨다가 기회 또 잡아야죠. 자동차에서도. 지금 조방원 솔직히 이제 지수가 최근에 하면서 엄청 올라가가지고 뭐 눈 떴다 하면 올라가니까 못 잡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안 늦었어요. 근데 지금 조정 나온다고 쫄지 마세요. 뭐 여기서 또 계속 잘 가다가 또 이제 잠깐 멈칫하면 막 쫄아가지고 또 이제 투자 안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말 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또 실제로 이게 그렇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초보 투자자들 문제라고 하긴 그런데 다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랬으니까.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안 가니까 이거 가는 종목 지금이라도 고점에서 따라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따라잡아요. 지금 조방원 같은 거. 솔직히 그거 안 잡고 다음 타자로 갈 거 사도 충분히 가거든요.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은. 지금같이 저금리로 이제 나아가는 시장에서는 다 그거 순서 돌아올 텐데 그걸 못 기다리세요. 가는 거를 쳐다보니까 못 기다리는 거야, 이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심지어 이렇게 주식만 10년 넘게 하는 사람인데도 제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뭐 과거에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추천드린 거 막 엄청나게 날라가요, 막. 내 건 안 가. 2021년인가 2년인가 뭐 2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20년, 2021년 초까지 그냥 엄청 그냥 찍었다 하면 다 날라가고 막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데 제가 찍은 거는 하뭉차사야 그냥. 움직일 생각을 안 해. 제 개인 계좌 찍었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진짜 이게 다 가질 수가 없구나 그 생각도 했어요. 회원들 돈 벌어주면 나는 못 버는구나. 다 가지진 못하는구나. 그게 또 귀신 같은 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벌면 또 회원들이 잘 못 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그냥 회원들 먼저 벌어주고 그 다음 내가 벌자. 이 생각으로 하는데 우리 유튜브 분들 구독자분들 먼저 벌어드려야죠. 그래야 제 거 가죠. 지금 제 거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근데 이제 좀 만족할 수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비중 더 태우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뭐 원전이나 이런 거 알려드렸던 거 막 무슨 200% 이렇게 날아가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따라가는 거를 이제 잡으려고 그래요. 가는 거를. 가는 놈이 더 간다 이러면서. 근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뒤따라서 다 가요. 갈 애들도. 그러니까 이게 또 따라잡으니까 어때요? 무서워. 왜냐면은 살짝만 조정 나와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있던 애들은 그냥 후두둑 떨어지거든요. 네이버 봐요. 이거 뭐 사자마자 요즘 장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사자마자 작살나네. 진짜 이놈의 똥손 하면서 열만 받거든. 너무 열받아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올라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네이버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로봇이나 이제 제약바이오 변동성이 커지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냥 조금 먹으면 팔고 조금 먹으면 팔고. 근데 이렇게 변동성 커지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벌고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안 무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간 거 사야죠. 갈 거. 지금은 안 갔는데. 그게 자동차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호경기로 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분명히 갈 거. 자동차, 제약바이오, 로봇. 이건 안 갈 수 없다.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자동차 종목들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약바이오를 한번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하셔서 종목마다 특성을 이제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좀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도 자료집 올려드리면서 계속 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모르겠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거 감사해가지고 무료로 로봇 리포트, 제약바이오 리포트 검색식 제가 쓰고 있는 거 다 무료로 올려놨거든요. 꼭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기 고정해 놓은 거 클릭하면은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 여러 번 하면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로 다 이동해요. 그럼 요거 열어가지고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텔레그램 방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어요. 그거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니까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거 안 받아가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꼭 오셔서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 감사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있고 그래서 시황 브리핑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뭐 다른 데처럼 뭐 비밀번호 쳐야 되고 뭐 개인정보 내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니까 텔레그램만 다운받아가지고 어플 다운받아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빠르게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